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삼성전자를 자주 언급하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두 회사의 관계는 과거 젠슨 황의 입지가 지금처럼 확고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이어진 아주 질긴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채굴 열풍이 불었을 때 그래픽 처리 장치의 연산 능력이 주목받으며 엔비디아의 이름이 처음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던 그래픽 카드가 2천만 원까지 치솟으며 엔비디아는 폭발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오픈 AI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찾아와 비즈니스를 제안했지만 당시 콧대 높던 삼성은 이를 거절하며 문전박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관리에만 집중했던 삼성전자는 영업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이는 결국 뼈아픈 실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맞춤형 메모리인 HBM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HBM4 시대로 접어들면서 엔비디아는 더욱 다양하고 고도화된 메모리 반도체 라인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CES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은 그래픽 처리 장치의 성능만큼이나 메모리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생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회동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미래, 로봇 산업과 반도체의 결합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디램 품귀 현상이 시작되었고 2025년 상반기 물량까지 웨이퍼 가동이 꽉 찬 상태입니다.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서버 구축을 위해 디램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며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신들의 칩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은 차세대 칩 생산에 필요한 메모리 공급망을 이미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곧 출시될 블랙웰 B100과 루빈 칩에 들어갈 HBM과 디램 공급에 대해 삼성전자와 협력이 완료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그리는 거대한 기술 로드맵과 생태계 장악 계획이 메모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완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앙금이나 경쟁 관계를 떠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적대적 동맹일지라도 현재 두 회사는 서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물량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가 책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양사가 강력한 협력 관계임을 증명합니다. HBM4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쟁사보다 한 단계 도약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은 지난 2년간의 기술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를 갈며 절치부심했습니다. HBM4 개발팀에게 파격적인 특별 보너스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그 성과의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인사가 엄격한 삼성 조직 내에서 특정 팀에게만 이런 파격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성공은 단순히 올해의 실적 개선을 넘어 품질과 성능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공정인 D1C를 기반으로 HBM4를 설계하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안정성을 위해 기존 공정인 D1B 방식을 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로직 다이의 설계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여 기술적 격차를 벌렸습니다. 경쟁사들은 검증된 방식을 고수했지만 다음 세대 기술 경쟁에서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HBM4 세대에서 경쟁사들은 더 이상 기존 D1B 공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D1C 공정의 로직 최적화까지 맞춰 차세대 제품 개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샘플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삼성의 기술적 준비 태세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경쟁사들이 새로운 공정 개발에 다시 착수해야 할 때 삼성은 이미 양산 안정화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러한 기술적 점프업은 삼성이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작년 57%에 달했던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0%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22%에 머물렀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5%까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크론 역시 점유율이 15% 수준으로 하락하며 시장 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을 점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SK하이닉스에게는 비상사태나 다름없습니다. HBM4 시장은 이제 누가 진정한 기술의 칼자루를 쥐었는지 겨루는 최고의 결투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 대결에서 삼성전자가 성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기선을 제압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HBM4의 매출 반영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혼조세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워낙 어렵다 보니 삼성전자의 갑작스러운 기술 도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D1B 공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어떻게 D1C로 직행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기어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과감한 리더십 교체와 조직 개편은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여론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구축한 견고한 영업망과 수요를 고려할 때 여전히 그들의 우세를 점치는 이들도 많습니다.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동지인 깐부는 없으며 오직 실력만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결국 엔비디아와 TSMC 같은 1등 기업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메모리 파트너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TSMC나 엔비디아와 달리 메모리 공급사는 경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길리스 고객사들이 다양해질수록 맞춤형 설계와 생산이 가능한 삼성전자의 턴키 솔루션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CES에서 메모리를 티어 0에서 3까지 분류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티어 0는 HBM으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 역할을 담당합니다. 티어 1은 HBF라 불리는 고대 역폭 플래시 메모리로 방대한 지식을 저장하는 도서관과 같습니다. 티어 2는 단품 D램으로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입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티어 3는 고속 SSD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대용량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그래픽 처리 장치의 성능이 결국 메모리의 뒷받침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모리 장벽이라 불리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다양한 메모리 솔루션을 그래픽 칩 가까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멀리서 가져오지 않고 가까운 곳에 모셔둠으로써 전력 소모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이 모든 메모리 라인업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현재 HBM 중심 구조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태풍의 눈처럼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주변을 감싸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바로 메모리입니다. 2026년 말에는 HBM의 속도와 낸드의 용량을 결합한 HBF라는 새로운 괴물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메모리가 겹겹이 배치되는 이 구조는 미래 컴퓨팅의 표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추론 시장이 본격화되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도서관 같은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해외 투자사들은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회사도 이 복잡하고 정교한 메모리 시스템을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한 지붕 아래서 해내는 원키 솔루션 기업입니다. 더 나아가 삼성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피지컬 AI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로 만든 강력한 두뇌가 로봇이라는 신체와 결합하여 물리적인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도래한 메모리 센트릭 시대는 삼성전자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테슬라가 칩부터 자율주행까지 스스로 해결한다면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엔비디아와 삼성의 기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될 것입니다. 과거 대만이 미국 기업들의 파트너로 성장했듯이 이제는 한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동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반도체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기업 간의 합종 연횡은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판단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의 가치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보여줄 놀라운 도약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